안녕하세요, 햄쌤입니다. 오늘은 보건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과다수의 비율로 보건 선생님들께서 맡고 계신 잡무 중 하나인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연수에 대해 알아볼게요.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과 관련한 응급처치 교육으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서 이론교육 2시간, 실습교육 2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입니다. 필수 연수 대상자는 교직원, 체육, 스포츠 강사 등 학생의 운동, 교육활동과 관련된 강사입니다. 교사, 행정실 직원, 교무실 행정실 실무자, 돌봄 전담사 등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학교 교직원으로 분류되는 모든 교직원에다가 학생 운동과 관련된 특별 강사들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교육 시간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서 이론교육 2시간, 실습교육 2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이론과 실습을 한 번에 통합교육하는 경우에는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해서 총 3시간의 교육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강사를 불러서 통합교육 3시간 한 번에 실시하기. 두 번째, 이론교육을 온라인으로 2시간 이수하고 강사를 불러서 실습교육을 2시간 이수하기입니다. 업무를 담당해보지 않은 다른 교직원분들은 항상 대부분 3시간만 하다 보니까 이론으로 1시간 원격 연수, 실습으로 2시간 대면 교육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는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학교 상황에 따라서 관리자와 협의해서 교육 방법을 정하면 되는데 이론과 실습을 따로따로 2시간씩 하는 경우에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각각 모두 이수했는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확인하는 절차가 하나 더 생기는 거고 확인만 하면 간단해 보이겠지만 분명 그 중에서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분들한테 이론이랑 실습 각각 모두 이수하라고 독려하는 업무의 연장선까지 생각하면 번거로움이 2~3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강사 불러서 하는 거면 통합교육 3시간을 한 번에 실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내가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직접 교육을 할 거다. 이러면은 이론이랑 실습 교육을 따로 해도 학교에서 일정 조율을 해서 하면 되니까 편할 수 있는데 강사를 불러서 하는 거면 통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게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훨씬 덜 번거롭습니다. 다음으로 강사의 요건인데요. 별표 9번에 나와 있듯이 의사, 간호사,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응급구조사 세 종류입니다. 일단 응급처치 업체 중에서 의사는 대부분 없을 거예요. 두 번째 간호사. 나는 보건교사이면서 간호사이니까 혹은 우리 학교 보건선생님이 간호사니까 응급처치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말하는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LS 프로바이더가 아니라 BLS 인스트럭터예요.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아니라 심폐소생술 강사 자격증입니다. 교육청에서 심폐소생술 인력풀 공문이 내려오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 인력풀에 등록해두신 선생님들은 BLS 강사 자격증을 따서 인력풀에 등록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을 불러서 연수를 받으면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연수를 이수 가능합니다. 남은 건 응급구조사인데 대부분 응급처치 교육 업체에서 강사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응급구조사 분들이세요. 이 경우 5년 이상 종사자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 프로필을 보고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드렸어요.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서 이제 실제 업무 과정과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응급처치 교육계획은 3월 31일까지 세우고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제가 3월 업무 영상에서 포함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까지 완료했다고 생각하고 이후 업무 과정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일정 조율입니다. 대부분 통합연수로 3시간 연수를 하게 되는데 정규 교육과정 중에 3시간을 낼 수 있는 날이 몇 개 되지 않아요. 초등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일주일 중에 가장 빨리 하교하는 날인 수요일에 가장 많이 잡고요. 중고등의 경우에는 수업이 가장 일찍 끝나는 날도 3~4시가 넘어가서 오전 중에 학생들이 하교할 수 있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시험 기간에 주로 일정을 많이 잡습니다. 대부분 학교 일정이 비슷한데 이 기간 자체는 한정적이다 보니까 일찍 예약하지 않으면 날짜가 이미 다 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1학기에 일정 잡으려면 2월 말에서 적어도 3월 초 중순
이때는 예약을 해야 됩니다. 교무부장님께 학사 일정을 여쭤보고 관리자와 협의해서 교육 일정을 최소 3개 이상 뽑아둬야 돼요. 하나 TMI 정보를 드릴게요. 이건 중고등 선생님들은 해당 없으니까 건너뛰기 하셔도 됩니다. 유초등의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린이 안전교육이 21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존에 하던 학교보건법에 의한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으로도 가름 가능해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연수를 진행하면 그걸 보고 안전업무 담당자가 안전파트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혔어요. 그런데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과 달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 안전교육은 교육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3개월. 안전관리자로 임명된 지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니까 5월 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교직원 CPR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5월 이내에 CPR 교육 일정을 잡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왕이면 아이들 체험학습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받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전은 안전해서 알아서 하도록 하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상관없어요. 애초에 교직원 CPR 업무가 보건 고유의 업무도 아니고 어린이 안전법에 나와 있는 교육까지 저희가 신경 쓸 의무는 없으니까요. 만약 저도 교직원 CPR을 안전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었다면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많은 보건선생님들이 교직원 CPR 업무를 담당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학교에 주어진 각종 잡무들이 결국에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업무이고 학교 교직원들이 모두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어차피 제가 하고 있는 업무이니 이왕이면 중복인 업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어서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은 최대한 5월 내에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체 탐색 및 예약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업체가 정말 많이 있어요. 팩스, 공문, 전화 엄청 많이 올 거예요. 업체 선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료인 곳은 스킵하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교육을 하러 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교육 중 광고를 포함한 홍보업체가 많아요. 두 번째, 소속 강사의 자격 확인하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번에 만족하는 강사에게 교육을 들어야 연수를 이수한 걸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업체들은 강사 자격을 만족하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강사 프로필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업체 탐색 시에 학교 일정에 가능한 곳을 골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이와 더불어 교육 비용도 맞는 곳을 골라야 합니다.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비로 잡혀있는 예산이 있을 텐데 이 금액 내에서 교직원 몇 명까지 한 번에 교육 가능한지 알아봐야 돼요. 교직원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보조 강사가 추가될 수도 있고 날짜를 나눠서 2번 교육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러면 교육 비용이 더 커지겠죠. 학교 일정과도 맞고 예산에도 맞는 곳을 찾았다면 바로 구두로 예약합니다. 교육을 예약했다면 학교 학사 일정에 입력합니다. 구글이든 원프로든 이지투게더든 학교에서 정한 툴로 교무부장님께서 월별 학사 일정을 매번 취합하실 거예요. 모든 교직원들이 학사 일정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연수 일정을 공유하고 일정과 함께 사용할 연수 장소도 같이 써둡니다. 일반 연수들과는 다르게 심폐소생술은 실습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체육관 또는 강당을 주로 이용하고 교직원 수가 많지 않다면 시청각실도 가능합니다. 신규 선생님들이나 학교 이동하신 선생님들은 교내 시설을 잘 모르시니까 관리자에게 여쭤보시거나 미리 둘러보시면 좋아요. 방과 후 교실이나 늘봄 등으로 특별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연수 장소를 찜해두어야 됩니다. 연수 일정과 장소를 미리 찜해두었으니까 이제 쪽지로 교직원에게 연수 일정과 장소를 미리 안내해요. 안내할 땐 필수 연수이고 미이수 시 개별로 알아보고 이수해야 되니까 절대 다른 일정을 잡지 않도록 빨간 글씨로 강조해서 주의드리면 좋아요. 다음으로 교육 한 달 전 즈음에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 실시 계획을 내부 기한하고 결제를 받습니다. 저는 3월에 올리는 보건계획에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에 대한 큰 틀을 작성해서 별도로 교육 계획을 세우진 않고 내부 기한으로만 세부 연수 실시 계획을 남겨두는 편이에요. 저만의 사소한 껍질거림이지만 보건 업무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관련 문서를 잡을 때 안전부와 관련된 법률과 공문 출처인 안전부를 보건과 함께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한문에는 간단하게 교육명, 날짜, 대상, 장소, 기관비, 비용 등을 넣고 기타 부분에 개인 사유로 교육 미참여 시 개별적으로 연수 실시하는 것도 적고 있어요. 그리고 꼭 교육 대상인 교직원 명부를 첨부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계획안이 결제 완료되었다면 연수 비용을 품위합니다. 품위 시 관련 문서는 방금 결제받았던 계획안 문서 번호로 잡으면 되고 저는 이런 교육비나 강사비를 품위할 때 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강사 프로필, 교환을 모두 함께 첨부하는 편이에요. 품위 시에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정해진 강사비 기준에 따라서 항목을 나누어서 품위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교직원 안내입니다. 저희도 일하다 보면 정신없어서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내드리긴 했지만 연수나 교육을 앞두고 1, 2주 전에 한 번 더 안내하고 하루 전에 한 번 더 안내해야 돼요. 연수 장소와 일정, 실습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치마 외에 편한 복장을 안내하고 머리가 긴 분들은 머리끈이나 집게핀을 챙겨오도록 안내합니다. 다음으로 교육 준비입니다. 교직원 연수 등록부를 미리 준비해서 출력하고 펜이랑 책상을 준비해요. 마이크 등 교육에 필요한 방송 장비들도 세팅합니다. 실무사님이 방송 장비를 세팅해 주시기도 하는데 이건 학교마다 업무 분장이 다르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교육 전날이나 당일에 강사분에게 연락이 올 거예요. 만약 연락 오지 않았다면 먼저 연락드리면 됩니다. 학교 도착 예정 시간을 여쭤보고 연수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옛날에는 생수도 함께 챙겨드렸었는데 지금은 학교 내 일회용품 구입이 제한되어 있어서 강사님 오시면 그냥 텀블러에 물을 담아드리고 있어요. 연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교직원 연수 증빙을 위해 사진을 촬영합니다. 저는 이론교육 사진 2장, 실습교육 사진 한 3, 4장 정도 남기는 것 같아요. 교육이 완료되면 퇴실 전에 의자 정리 등 교육 장소 정리와 연수 등록부에 서명 안 하신 분들은 서명하도록 안내합니다. 교육이 끝나면 대부분 퇴근 시간일 거예요. 장소랑 서류 정리만 해두고 일단 퇴근하세요. 다음날 출근하면 연수 결과 보고를 내부 기한합니다. 교육 이수자 및 미이수자 명수를 기한문에 남기고 교직원 연수 등록부 스캔본과 연수 사진을 함께 첨부해서 결제를 받아요. 교직원 사진은 개인정보라서 내부 기한 시에 꼭 부분 공개나 비공개 설정 해두셔야 됩니다. 모든 교직원이 한 번에 교육을 이수했다면 여기서 업무는 끝나겠지만 출장이나 경조사는 교직원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유들로 인해 미이수자가 한두 명씩은 꼭 생깁니다. 모든 교직원이 법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미이수자는 별도로 인근 학교 연수 일정을 알아보고 연수 받으라고 안내해야 돼요. 안전체험관이나 소방서 등 관공서에서 교육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경우 법령에 나왔던 응급처치 교육 강사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보라고 해야 합니다. 이게 조금 애매해서 인근 학교에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 일정 알아보고 가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부르는 연수는 강사 조건을 동일하게 만족할 테니까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미이수자 연수자에 대해서 공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 학교의 교육 날짜, 시간, 장소, 미이수자 명단과 등록부 등을 담아서 외부 공문을 발송하고 교육이 완료되면 교육 사진과 연수 등록부를 첨부해서 본교로 보내달라고 덧붙입니다. 간혹 교육하는 업체에서 교직원 개별로 연수 이수증을 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해당 학교에서 공문을 받지 않고 저희 학교 선생님이 연수 이수증을 파일로 제출하면 그걸로 가름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1학기에 교육을 완료했는데 2학기에 새로 발령받거나 복직한 교직원이 생겼어요. 이분들도 교육을 받도록 안내해야 될까요? 정답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르다입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이 일을 잘 해주셨는데요. 옛날에는 무조건 전부 다 이수하도록 하라고만 되어 있었고 추가 지침을 주지 않았었어요. 미이수자는 주변 학교, 관공서, 병원 등의 교육을 알아봐야 되는데 타 기관들은 비용이 발생하거나 교육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학기 늦게 전입 오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이미 주변 학교들도 교육이 다 끝나 있거나 출장 등으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사고 이후에 교직원 응급처치와 관련된 공문이 내려왔고 거기에 CPR 교육 이후에 변동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혀 있었어요. 교육계획 수립 당시에 전입 복직이 예측 불가해서 교육 대상 인원에 미포함했다면 교육 의무 대상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CPR 연수계획 내부 기한 할 때 교육 대상자 명부를 꼭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 이유예요. 앞으로 교직원 CPR 연수 계획을 세울 때 명확하게 그 당시 재직 중에 있는 교육 대상 명단을 넣어주시면 이후 변동되는 교직원에 대한 교육 부분이 해결됩니다. 물론 기존 계획된 연수날 갑작스러운 경조사나 급한 출장이 생겨서 미이수한 교직원분들은 교육을 알아보고 이수할 수 있게끔 안내해주고 교육을 받았는지 계속 확인하고 교육 이수 증빙에 대한 행정 처리도 해야 하는 어려움은 그대로이긴 하지만 이전에는 전입 오고 복직한 교직원들까지 무조건 다른 학교로 보내서 어떻게든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덜어도 되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공문이 내려온 후로는 2학기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생기면 응급처치 교육을 원격으로 이수하는 것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면으로 실습을 해야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으니 원격으로라도 교육을 들었다.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이런 노력을 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용도로요. 저는 당연히 전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지침인 줄 알았는데 영상을 올리고 보니까 타 시도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이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이 일 잘한다고 느꼈어요. 시도교육청마다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무하시는 지역의 공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 이수자까지 모두 교육을 완료하면 최종으로 교직원 연수 결과 보고 기한을 올려요. 이때 교육 대상자 명수와 이수한 명수를 함께 적어서 올리면 연말에 내려오는 자료 집계 보고시 조금 더 편합니다. 지금까지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이상하게도 보건교사가 맡고 있는 잡무는 되게 법적으로 필수인 경우가 많아요. 교직원 결핵검사도 그렇고 심폐소생술 연수랑 성성성 연수까지 법적으로 필수이면서 감사 항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결과 보고까지 단순한 편이 아니라서 이 업무를 해보지 않은 교직원분들은 그냥 수많은 교직원 연수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보면 행정 업무 처리에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꽤 들어가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매년 느끼지만 보건교사들은 실제로 하는 업무량과 업무에 비해서 주변에서 알아주는 업무에 대한 요구는 정말 터무니없이 과소평가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소수의 삶인지 이 연수를 제가 직접 교육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학교 내에 유일한 의료인이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직접 교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은 행정적인 것밖에 하지 않는 업무입니다. 학교라는 곳이 겉으로 보기에는 꿀 직장인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이런 걸 교사가 해? 이런 것까지 교사가 한다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아이들에게 집중할 에너지와 시간을 뺏기게 되고 직업에 대한 정체성도 무너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이런 교직원 필수 연수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한 번에 출장 연수를 불러주면 좋겠다라고 말했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를 기준으로 교직원 응급처치 연수 미이수자 대상으로 딱 이틀 교육을 열어주셨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봅니다. 선생님들께서 업무하시는 데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영상이지만 잡무에 너무 에너지 소진하면서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존경합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